안녕하세요. 게임혁명의 조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팔라딘, 성기사입니다. 성기사 하면은 다들 해머딘을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성기사는 질딜입니다. 전투 기술에서 열의를 메인 공격으로 사용하는 공략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스탯부터 한번 볼까요? 타 직업들은 대부분 스탯 4개 중에 2개만 신경 써주면은 되는 게 대부분인데요. 질디는 힘, 민첩, 활력 이 3개를 다 신경 써줘야 합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활력의 투자를 민첩에 뺏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통이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어떻게 스탯 정리를 하고 스킬트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리고 필수템들 몇 개가 있으면 노멀난이도 재미있게 플레이하면서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탯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힘은 사용할 아이템에 딱 맞추면 됩니다. 딱 맞춰야 돼요. 요거 48, 요건 30, 60, 70. 그러면 저는 힘을 70까지 찍을 겁니다. 되었습니다. 민첩과 활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스킬 설명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민첩과 활력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스킬 쪽으로 설명 넘어갈게요. 엄연히 스킬 이름은 열의로 바뀌었지만 다들 질딘이라 부르기 때문에 저도 질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술과 전투 쪽에서는요. 희생 하나 찍고요. 강타 하나 찍고요. 신성한 비추기 하나 찍고요. 열의 마스터 하셔야 되고요. 우선 하나로 지나갈게요. 우선요. 그리고 돌진 하나 찍으시고요. 축복받은 망치 하나 찍으시고요. 신성한 방패 하나 찍으시고요. 전투와 기술 쪽에서는 열의와 신성한 방패 이 두 가지만 마스터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격 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격 오라 중에서는 딱 광신 이거 하나만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찍으면서 내려가 볼게요. 위세 하나 찍어주시고 축복받은 조준 하나 찍어주시고 집중 찍어주시고 광신 찍어주시고 광신을 결국 마스터를 하시긴 할 건데 육성 과정 중 명중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축복받은 조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성 과정 중에는요. 근데 육성이 마무리되면은 다들 광신의 마스터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공격 오로라에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방어 오라 여기서는 딱 요거 한 개 원기 하나만 찍으시면 됩니다. 기도 하나 찍고요. 인내 하나 찍고요. 정화 하나 찍고요. 원기 하나 찍고요. 원기는 딱 하나만 찍어서 여기 원기에 붙어있는 걷기 달리기 속도 그러니까 이동 중만 이거를 키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오로라를 켜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열의를 사용하고 싶다. 열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오로라가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는 항상 오른쪽 라인에 켜져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단순한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이 분명 존재할 것 같아서 이런 사소한 것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열의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냥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킬트리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공격 오로라에서 요거 성역 요거는 하나 찍어줄만 하거든요. 그러나 이걸 찍기 위해서는 신성한 불꽃 1개, 가시 1개, 신성한 빙결 1개, 그리고 성역 1개 이렇게 돼야 하나가 찍어집니다. 성역 하나를 위해서 스킬 포인트 3이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팔라딘이 은근히 버리기 싫은 스킬들이 많습니다. 이 스킬 포인트 성역 포함해서 4개가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요 게임하면서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저는 찍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스터해야 할 오로라, 광신 요거를 맥시멈으로 찍어 주시고요. 다음은 당연히 메인 공격인 열의를 마스터로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신성한 방패를 또 마스터를 찍어 주시고요. 마스터를 해야 할 스킬은 총 3가지입니다. 광신, 열의, 신성한 방패. 여기서 싸울 준비는 다 된 겁니다. 우선은 열의를 무조건 마스터를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열의를 많이 찍으면 장점이 당연히 많은데요. 단점이 뭐냐면 공격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헛방질 하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눈치를 봐가면서 올려주셔야 하고요. 신성한 방패 막기 성공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막기 성공 확률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스킬과 스킬트리가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신성한 방패 때문입니다. 스탯창 가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15% 막기 확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누르시면은 전체적인 적용 효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막기 확률이 15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방패를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21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민첩을 찍어주면 막기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2개 찍어줬는데 벌써 24%가 됐죠. 이거는 신성한 방패라는 스킬이 막기 확률을 퍼센테이지로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신성한 방패는 포인트가 적게 들어가면 지속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열의에다가 다 몰빵을 하고 싶지만 신성한 방패의 막기 성공 확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의와 신성한 방패를 비교해 가면서 찍으셔야 하고요. 우선순위로 마스터해야 될 거는 광신입니다. 광신은 무조건 레벨 오를 때마다 계속 찍어주시고요. 전투 기술에서 열의와 신성한 방패를 내 지금 전투 상황과 몬스터들을 파악을 하면서 열의를 더 찍어서 공격력을 더 올려주실지, 신성한 방패를 써서 생존력을 더 올려주실지, 이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막기 성공 확률이 노멀 난이도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악몽 난이도에 액트 5 끝나기 전에 신성한 방패 사용한 기준으로 막기 확률이 50%까지 맞추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옥 난이도에서는 아이템이 어떻게 세팅이 되냐에 따라서 막기 확률을 얼마큼 맞출 수 있을지가 정해지지만, 그래도 65% 이상은 맞춰주셔야 지옥 난이도를 그래도 스트레스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40% 정도까지 맞춰 놓겠습니다. 그러나 막기 확률만 보시면 안 되고요. 활력이 일정 이상 확보된다고 생각했을 때 민첩을 밀어주시는 거지, 민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기 확률은 막기 확률인 거고요. 활력이 우선 많아야 생존력은 올라갑니다. 우선순위는 활력입니다. 제 남은 포인트가 지금 102개가 있으니까 활력에 포인트 10개 빼고 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를 신성한 방패를 키시고 민첩에 스탯 투자를 해볼 겁니다. 지금 31%죠. 10개 넣어보겠습니다. 47%까지 나왔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생각보다 민첩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퍼센테이지는 생각보다 잘 올라갑니다. 그러나 타 직업군에 비해서 신경 써야 할 스탯 종류가 한 종류가 더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킬 포인트 5개가 있죠. 깔끔한 게 좋으니까 저는 우선 신성방패 하나 넣고요. 나머지를 열의에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제 상황에서 최적화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광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F2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광신 외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돌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F3으로 들어가고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강타도 간혹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F4로 넣고요. 그리고 성역, 요게 F5로 들어가주고요. 마지막으로 신성한 방패가 F6으로 들어가주고요. 저는 이렇게 세팅해서 전투를 합니다. 무조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앞으로 오고 적게 사용되는 게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키 배치할 때 전투 중 사용되는 것들을 F1, 2, 3, 4에 나열을 하고요. 전투 외에 사용하는 스킬을 5, 6, 7에 포진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방패는 F6에 넣었습니다. 신성한 방패 키시고 바로 오로라 가고, 요거 초반에 까먹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키시고 그냥 싸워요. 그러시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버릇처럼 오로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F3 무기, 그러다가 몬스터가 보인다, 차지로 들어가서 때리고 바로 광신도 켜주고 마구마구 때려줍니다. 초반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고 버프를 안 써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가끔 깜빡해요. 근데 손에 익히셔야 돼요. 기술 쓰고 무조건 F2, 기술 쓰고 무조건 F2, F1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킬에 대한 설명은 90%까지 왔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니까 지치시더라도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강타, 요거가 문제인데 이젠 스킬 트리를 어디에 분배할지는 유저님들의 선택입니다. 돌진에 더 넣으실 수 있지만 요거는 솔직히 추천 안 드리고요. 강타도 은근히 쓸모 있습니다. 저는 스킬 남는다면은 강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로라는 하나밖에 못 키기 때문에 광신만 마스터하면 되고요. 여기서 딱히 제 생각에는 탐나는 애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저님들께서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디아블로2예요. 여기서도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지만 유저님들 선택아에 스킬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신 마스터, 열의 마스터, 신성한 방패 마스터, 이렇게까지 하면요 총 스킬 포인트가 72개가 들어갑니다. 이 뜻은 후반 됐을 때 스킬 포인트가
남는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거는 유저님들이 사용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강타를 좀 더 찍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방어 오로라 쪽에서 원하시는 걸 찾아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질딘, 열의를 사용하는 팔라딘의 기본이고요. 이 다음에는 아이템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 영상에는 스탯과 스킬만 설명드렸는데 질딘은 필수 장비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못 구할 수준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액트 넘어가기 전이나 난이도 올라가기 전에 파밍을 하면 충분히 파밍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설명을 하기 전 빠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라딘이 죽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빙결에 걸렸을 때입니다. 얼었을 때 열의를 20번 휘두르다가 다 휘두르기도 전에 죽습니다. 열의는 캔슬이 안 돼요. 그래서 빙결이 되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성기사는 엄청 위험해집니다. 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행히도 이렇게 랩제가 29밖에 안 되는데 막기 속도도 있고 막기 확률도 있고 모든 저항력도 있고 그 밑에 빙결되지 않음이 보이시나요? 이 빙결되지 않음 가군을 필수템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기사가 죽는 케이스는 전투에 너무 몰입하다가 차지를 써가지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둘러싸인 거죠. 열의가 한 명한테만 들어가면 좋은데 랜덤하게 요놈 치다 보니까 몬스터가 정리가 안 되고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텔포봉이라고 하죠. 상점 노가다를 하셔서 텔포봉 하나쯤은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빙결은 가군으로 해결됐고요. 둘러싸이는 상황은 텔포봉으로 수압을 해서 바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텔포봉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캐릭으로 들어왔고요. 무기를 얘가 가지고 있어서 얘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텔포봉 사용하는 법. W가 아이템 수압이다. W를 누르면 바뀝니다. 그리고 텔포봉을 들은 상태에서 순간이동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수압을 했을 때 순간이동으로 자동 선택이 됩니다. 이 정도는 세팅을 하고 시작하셔야 하고요. 텔포봉이 충전 횟수 보이시나요? 사용 횟수가 지금 제 거는 레벨이 낮은 거여서 20회인데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순간이동 횟수는 많아집니다. 조금 충격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순간이동 횟수 20회 한 번도 안 썼죠? 돌아다니다가 위험하면 수압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2번 썼죠? 놀라지 마세요. 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2번 썼죠? 수리 금액이 7,168골드예요. 3번 썼으면 10,000골드란 뜻인 거예요. 이걸로 이동한다고 막 돌아다니면 통장에 잔고가 다 날아가겠죠.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악몽 넘어가기 전까지는 골드도 좀 빡빡하거든요. 남는 골드 있으면 갬블 같은 거 해서 액세서리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몽 넘어가기 전까지는 골드도 아껴 써야 한다. 그리고 텔포봉의 수리비는 유저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정도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팔라딘으로 돌아가 보죠. 이젠 약간 다른 노멀과 나이트메어 보통과 악몽 난이도에서 제가 추천하는 오라는 신성한 빙결입니다. 주위에 고정되는 원소 데미지를 주고요. 얘네들을 느리게 만들어서 팔라딘의 열의가 열목술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러싸이는 게 성기사가 죽는 상황인데 신성한 빙결은 데미지도 주고 주위 몬스터를 느리게 해주기 때문에 몬스터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죽는 상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빙결을 추천드린 이유 두 번째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 신성한 빙결의 보너스 적용이라고 보이시죠? 요것 때문입니다. 냉기 저항 구원을 올리면 신성한 빙결에 무려 합치면 22%의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시너지 효과 있는 스킬들이 굉장히 좋은데 신성한 빙결은 무려 2개나 있습니다. 꿀이죠. 신성한 불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악몽 이쪽 난이도에서는 아이템 파밍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신성한 빙결로 주위 몬스터들에게 이속을 늦춰주게 하는 게 생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데미지가 작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것도 찍다 보면 몬스터들이 엄청 아파합니다. 방어 오로라 볼게요. 여기 냉기 저항 보이시나요? 요거는 따로 찍고 내려올 게 없어서 그냥 하나만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그리고 구원 보이시나요? 요것도 단독으로 있죠? 요것도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하나하나 찍으시면은 신성한 빙결이 22%나 강력한 데미지로 추가되어서 몹들에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광신으로 바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하는데 신성한 빙결은 먼저 빨리 찍을 수 있잖아요. 레벨 제한이 매우 낮죠. 솔직히 디아에서 제가 제일 지겨워하는 구간은 레벨 24부터 30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스킬 초기화, 스탯 초기화를 한번 할 생각 하시고 신성한 빙결에 먼저 넣어서 시너지는 냉기 저항만 받겠지만 사용하시면은 24부터 30까지 이 지겨운 구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선택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광신을 마스터해야 된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기 관련인데요. 근접 캐릭터 중에 프레이를 사용하는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첩에 투자를 해줘야 하죠. 프레이를 안 쓰는 게 민첩이 착용 요구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방패 맞기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민첩을 찍기 때문에 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일이 공격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하나 사서 보여드려 볼게요. 항상 신성한 방패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키시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방패 불이 납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때립니다. 공격 속도는 어마어마하죠. 팔라딘의 유일한 장점인 것 같아요. 프레일을 사용할 수 있다. 프레일이 생각보다 다른 한손 무기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성기사 전용 방패도 있기 때문에 프레일과 성기사 전용 방패 이 두 가지로도 성기사는 근접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개발사 측에서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잘 숙지하셔도 질딘, 열의를 사용하는 팔라딘 충분히 육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기사는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영상 하나에 담기는 너무 무리였어요. 제가 대본을 쓰면서도 필수 사항만인데도 이만큼이 나와서 줄인 거거든요. 저는 캐릭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스킬 뭐 몇 개 찍고 힘 몇 개 찍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의 영상이 유저님들이 성기사, 질딘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